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 주로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연휴 직전으로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까지 5,400이 아니라 또 5,500이라는 새로운 기록 경신을 보여주면서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이 약화된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재를 압도하는 이런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해진 가운데 연휴 직전 다시 한번 이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해진다면 조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최대 고민입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한 1%가량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 투톱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감 섞인 모습으로 8시 문을 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9%, 1%까지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의 성과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압도되면서 어제까지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 나왔고요. 초반에는 프리마켓 시세 때 18만 원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 있을지 한 번 더 체크 필요합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파란불 일색인데요. 자동차 1%가량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어제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납품 소식이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은 1.7%가량 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2%의 약세고요. 바이오 쪽도 좀 약하네요. 알테오젠 1.4% 내림세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스퀘어가 하이닉스 빠지면서 1.75%의 조정이고요. 지금 단연 빛나는 쪽은 금융지주사 KB금융입니다. KB금융을 포함해서 금융지주사 다 같이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증권주들의 강세 움직임도 나오면서 실적과 배당 기대감 꾸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대체로 약세 움직임, 시총 9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원익 IPS, 어제 막판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동시호가 구간까지 호가를 높여가며 상한가 마감한 가운데 오늘 정류장 분위기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가보시죠. 지금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날아오른 종목 눈에 띕니다. 파미셀입니다. 7%의 급등 움직임 나오면서 두산과 함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엔비디아 밸류체인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까요? 잠시 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설립 소식이 나오면서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온 이 내용에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데요. SK 이터닉스가 14% 가깝게 급등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성TC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 서남이라든지 재건 관련한 종목들 중장비 쪽도 움직임이 좋고요. 유니테스트도 다시 한번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네요.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18만 전자 거의 턱 밑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간밤의 미국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AI와 관련된 이 우려감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출발해 금융과 이제 간밤의 물류 기업까지 그야말로 퇴출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리스크 오프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귀금속 쪽도 비트코인도 약한 움직임인 가운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실히 약화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맞이하는 오늘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의 성과는 과연 어떨까요?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4거래 연속적으로 담아가면서 3조 원 넘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연휴 직전 외국인들은 과연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은 걸까요? 어제 7% 날아오르면서 신고가 17만 9천 원을 돌파했고요. 2월 한 달 동안의 성과만 놓고 보더라도 하이닉스와 정반대입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제 분위기 괜찮긴 했는데요. 삼성전자만 못했고 신고가 돌파도 아직입니다.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던 터라 이런 기대감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대치는 굉장히 높죠. 1월 30일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2월 내내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로 친 부분이 2월의 움직임인데 하이닉스는 옆으로 기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5일선이 어제 위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2월 한 달간 11%의 강세인데 이번 한 주 동안에만 한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말씀드렸던 수급에 그 다른 점이 있는데요. 외국인들 나흘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까지 나왔던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증권사나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HBM4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더 앞으로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연휴 직후에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출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제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됐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주 반갑게도 지금 이 1세대부터 D램이 쭉쭉쭉 5세대까지 가고 있죠. X, Y, Z, A, B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HBM4에 납품되는 그 D램의 경우에는 6세대인 1C D램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공정 난이도가 높은데 이것을 삼성이 해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D램 본진에 있어서 자신감을 되찾았구나라는 측면으로 외국인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HBM4와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메리트가 큰가? 이 부분을 계속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가 가지지 못한 부분 바로 비메모리입니다. 드디어 작년까지 계속해서 적자 늪에 빠져 있었던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에는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라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증권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700이 이제 퀄컴 칩을 밀어내고 갤럭시에 그리고 하이엔드급 갤럭시에 납품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테슬라 AI6 칩 있죠. 애플향 있죠. 이렇게 되면서 파운드리 쪽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증가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중국 안에서도 중국 많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담긴 혹은 한국의 앞으로 밸류업에 대해 베팅하는 중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우리의 서학개미 운동 마냥 이런 수급들이 유입이 된다면 우리 시장을 산다, 결국은 이 투톱이 하겠지만 대표성을 지니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메리트가 크게 느껴진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측면은 상당히 반갑고 레거시 D램을 크게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엔 그간 호재였었는데요.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드디어 이렇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갤럭시 26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인즉슨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이 부담이 되면서 가격 전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잘 팔리면 긍정적입니다. 다만 칩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완제품, 가전을 만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악재성 재료로도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HBM4 연휴 직후 양산 내용 전해주고 있고요. 어제 키옥시아 실적이 나왔는데 12%가량 키옥시아가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 낸드 매우 잘하고 있고 이번 실적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증가시키면서 가이던스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함께 낸드 쪽으로 특화된 하이닉스도 어제 분위기 좋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ADR 상장 기대감도 여전하다는 점, 이제 2월 설날 연휴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는 만큼 하이닉스도 눈여겨봐야 될지 잠시 후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과 파미셀이 어제 애프터마켓, 현재 프리마켓 시선 강탈입니다. 이유 있는 강세 움직임, 최근에 개별주가 뛴다? 그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수급이 집중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옮겨져 간다.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실적입니다. 어제 두산 실적 발표가 됐고요. 두산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룹 쪽으로 BG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 4분기 영업이익
그냥 헤드라인 넘버만 봤을 때에는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일회성 비용인 200억 원 제외했을 때에는 컨센을 웃돈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 마진, 이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27%를 기록하면서 환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자 노릇을 한 건 방금 말씀드린 두산전자 전신이죠. 비즈니스 그룹 쪽에서 영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이 하이엔드 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 안에 있는 지금 CCL이 효자 품목입니다. 블랙엘 쪽으로 납품이 되고 이제 베라 루빈 쪽으로까지 납품이 되면서 엔비디아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CCL을 두산에서 납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CCL은 굉장히 마진을 잘 잡았다. 매출 측면에서는 팬데믹 이전 시기까지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그 이상으로 잘했다는 거죠. 2026년에는 OPM이 2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면서 130만 원, 메리츠에서는 140만 원까지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꽤 자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산이 실적을 잘했다? 그렇다면 누가 다음 장사를 잘했을 수 있을까 추정해보면 파미셀입니다.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10년간 이 CCL에 납품하는 이 소재죠. 레진 그리고 그 강화제, 특수 강화제 쪽으로 함께 협력을 하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4분기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최대 실적 나올 거로 이미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106억 원. 이 CCL 소재인 레진 쪽으로 굉장히 잘 팔았을 것으로 보는데 원래는 바이오죠. 그런데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가 그 원재료 안에서도 특수 소재가 이제 반도체로 납품이 되면서 이렇게 효자 품목이 된 겁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빨간색이 두산이고요. 파란색이 파미셀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얻는다면 엔비디아는 최근 11월까지 고점을 보여주다가 10월, 11월 같이 고점이 나왔다가 횡보하는 그림을 보였는데요. 두 종목이 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독 파미셀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이 레진 업체가 거의 독점이었다가 국내 경쟁 업체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쪽이 대만 쪽으로 납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음이다. 메리츠 증권에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엔비디아 쪽에서 이렇게 두산이랑 손을 잡고 있는데 소재만 다른 기업으로 한다?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후에 그치는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현재까지 그 시세 연속성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보시면 지금 두산부터 보시면요. 어제 99만 9천 원. 와, 대단하네요. 100만 원 이상, 지금 140만 원까지 최대 목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 참고해 보시고요. 파미셀이 프리마켓 시세에선 더 압도적입니다. 7%의 급등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 더 나왔고요. 지금 예상 호가로도 17,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증권사에서 TP 산정되고 있는 리포트가 많이 없어요. 자리 옮겨서 저희는 이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이제 연휴 후에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지금 금융지주를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일까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실적과 배당, 정책 모멘텀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법 개정안을 이제 수정하는 수순으로 한 번 더 오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에서 중견 기업들 이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만약 자사주 다 소각하고 의무화로 하자 이 기존 방침을 가져가게 되면 경영권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이 재계에서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부분을 이제 수긍하겠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커가고 있는 성장 기업들에 한해서는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좀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15% 넘는 기업들 소각을 의무화하진 않는다. 예외 방침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풀지 않아라는 측면에서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지금 정부에서는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움직임은 같이 보시면서 밸류업,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의 기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여쭤보도록 하고요. 주요 뉴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가 달려가는 이유, 지금 아시아 최대 신재생 기업을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가장 직결되어 있는 SK 이터닉스가 수혜주로 꼽히며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우주 밸류체인에 편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 거래에서도 올라간다면 새롭게 우주 밸류체인 안에서의 그 퍼포먼스, 잠재력은 어디까지일지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네, 예상 호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출발까지 6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0.29%의 약세 흐름, 코스닥은 1%의 약세 흐름으로 지수는 거의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반도체부터 여쭤볼게요. 시장이자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삼성전자를 사는 게 시장을 사는 것이냐, HBM과 비메모리를 사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간밤에 또 한 번 이 AI 기업들 관련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측면에서 어제처럼 우리가 악재를 다 압도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연휴 직전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는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고 간다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 반도체 전체적으로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좋은 일도 좀 있었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였기 때문에 낸드 관련주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게 과거에는 단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또 확산이 되면서 불안감 때문에 나온 조정이었기 때문에 AI 내러티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의 반도체만을 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좋다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낸드 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머티리얼즈와 같은 혹은 TSU와 같은 기업들, 저는 여전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 이번 주 중에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굳이 오늘 매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오셔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이용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지는 말자. 함부로 이 열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이 증권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정리할 필요 없지만 적극 매수도 조금은 신중하자. 파미셀과 두산 여쭤볼게요. 바로 이어서 지금 두산이 호실적을 내놨고요. 그 다음 타자는 파미셀이 분명히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야. 이런 기대감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김태성 부장님, 네. 이전부터 파미셀은 엔비디아 이 실실 네. 소재 이야기하시면서 짚어주신 바 있어요. 네.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업사이드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뭐 파미셀은 조정을 받았다고 좀 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잠시 이제 멈춤 혹은 정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기록했었던 신고점은 여기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록했었던 이제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 안정성을 택하신다면 두산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변동성을 좀 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파미셀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취향껏 네. 택해도 될 만큼 좋은 흐름이다. 두산 파밀세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융 지주가 오늘 확실히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배당, 정책,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도 실적 많이 나왔거든요. 정 이사님 어때요? 네.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를 때마다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증권주 출발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 상승이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상승의 이유가 아시겠지만 자사주 수급을 포함한 배당 정책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KB금융을 포함을 해가지고 금융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배당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책의 기대감이었던 선반영이었던 기준을 배당락 기준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배당락을 맞더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이제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최근에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으로 인한 어떤 마이너스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배당락 기준이 이제 2월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3월달 배당락 기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봐도 된다. 이렇게 이완화시켜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연휴 직전에 고민은 아니겠네요. 배당 네.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수익을 챙길지 3월까지 끌고 갈지 한 번 더 고민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고 있는데 코스닥 타격이 좀 있죠. 이 측면에서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어서 오늘 연휴 직전 종목 보유와 여기서 더 팔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 문 열고 구체적인 고민으로 들어갑니다.